동감이 그 주요 조치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로 최초 우리 1번 환자가 종유했던 아간시 분포면에 소재한 그 서울의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20일부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매일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하고 시민들의 그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시민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해 있고 저희 분포소재 서울의원에 와서 감기 증세로 그 5월 12일과 14일, 15일 세 번에 거쳐서 외래 진료를 받고 갔습니다. 당시에는 감기 진단을 받고 감기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서울 그 평택 그 성모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때도 감기로 그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울 강동에 있는 열린 365일 열린 의원으로 외래로 잠시 하루 거기 경유했다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입원을 한 그 5월 17일과 그 20일 사이에 검사를 했고 그때가 삼성병원에서는 메리스를 의심해가지고 검체를 했습니다. 검체 결과 5월 20일 양성으로 확정을 한 후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을 조치를 했습니다. 확산이 안 되고 있다가 지난 6월 10일 날 우리 이제 아산의 제일 큰 병원이에요. 우리 지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병원인데 거기에서 평택경찰관 요즘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아산 시민이거든요. 평택하고 조선 접경지다 보니까 그분이 그 충무병원에서 5일간 입원하고 지금 반대병원에서 그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당초에 그 급진 판정 받았다가 오늘 음성 판정 받은 그분은 저 8번 환자요. 8번 환자. 예. 이게 판정이 이렇게 번복이 된 거예요. 아니요. 신고가 됐어요. 예. 그분은 1차 1번 감염자가 처음으로 찾았던 병원의 간호사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음성 판정이 받아서 반대 병원 음압병실에서 있다가 두 번에 걸쳐서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옮겨서 한 번 더 음성을 받으면 이제는 퇴원 조치가 되는. 현재 상태는 그 언론에 알려진 대로 그 삼성 그 병원의 의사와 거의 비슷하게 그 같은 치료를 받고 있고 조금 어려웠었는데 정신 깨나서 뭐 대화도 하고 하는 그 상태로까지 저희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공서 식당을 휴무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문제는 휴무한 관공서 식당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희는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하기 때문에 이제 직영이라 모든 게 그렇죠. 저희 시가 손해 보는 거죠. 네. 이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아마 그런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아산시와 그다음에 또 정부 간에는 서로 공조 협력 체제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제가 사람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의 방역 체제, 저희가 AI 구제역 싸움을 2번을 해봤는데요. 가축 방역 체제만도 어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장에 부적이 발생했거나 어느 개사에 AI가 발생하면 일단 격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확정 판정 받고 거의 한 24시간 가까이를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저희들 스스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까지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우리 보건소 인력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그 역학조사라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놓으면 좋을 텐데 보건소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매뉴얼이 좀 갖춰져 있으면 최소한 가축 방역 정도의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까지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가축과 사람을 비교해서 좀 제가 안 된 이야기지만 그럴 정도로 현 메르스를
대응하는 우리 보건행정에 있어서 대응책에 문제가 있다. 한쪽으로 보면 이번 그 평택 경찰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양성, 그 양성이 의심된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 병원이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담대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꽉 차 있어서 음악 병실이 꽉 차 있으니까 못 받아줘서 본인 차에서 하룻밤을 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평택 경찰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 다음날 7시 넘어서 서울의료원으로 와라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바로 격리 해제 조치라고. 원래 매뉴얼상으로 보면 48시간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경찰관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음성 판정을 내렸다. 아마도 거기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불신이나 너희들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라서 그 한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해제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지침대로만 스스로의 매뉴얼대로만 48시간 이후에 한 번 더 검사를 했다면 지금 그 경찰관 아마 그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태에 안 빠지고 서울의료원에서 잘 치료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방치된 거예요. 방식에서 지금 마련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메르스 국회 특위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경찰관 그 환자, 119번 환자, 그분에 대한 우리 그 보건당국의 조치는 정말 우리 정부의 지금 뭐 무능하다 할까, 거슬하다 할까, 뭐 우왕좌왕하는 그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 바람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접촉자들이 생겨나고 그분들은 또 격리되면 또 고생을 또 겪게 되고 뭐 아사실대로 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당이 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취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금 책임을 분명하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금 전에 AI도 그렇고 브레이크 꺾고 막 그랬었죠. 네. 이렇게 뭐 지금 계속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시장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 감염병에 대한 그 방역 체계가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가 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우리 그 방역 체계에 대해서 자제에 조금 점검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시장님, 뭐 우리 보건소 관계자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행히 이제 거기도 바로 전라북도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하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먼저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또한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완벽한 음압 격리 병상이 부족한 관계로 치료나 진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전장을 통해서 전화 전통자에 대해서는 시적 관리로 3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판매는 오리, 블루베리, 매실, 볶음자 등 4개 품목에 2억 9천 8천만 원을 실시했습니다. 예, 지금 전라북도와 또 순창군 방역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보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순창에 메르스로 인한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도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마을에는 찾아뵙고 또 이렇게 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국가의 방역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 뚫린 국가 방역 체계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온몸으로 막아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하진 지사님, 또 황숙주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 헌신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태가 전국적으로는 진정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국 각지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빚어진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촌 지역은 또 가뭄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아주 이중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 지역은 우리 전북도와 또 기초단체들 아주 합심해서 이번 철적 대응으로 아주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날째 지금 확진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고 있고 또 관리 대상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창군에서도 그 메르스 위기 정보 수준을 자체적으로 주위에서 경계로 그렇게 상하고 또 1:1 밀착 관리 또 마을 출입 통제 등을 통해서 아주 확산 방지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군내의 민관이 함께 또 협력하고 인근 지자체들하고도 잘 연도가 되고 있어서 또 그런 가운데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 또 순창구는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창군의 그 마을에 주립 통제 이렇게 기간이 이제 3일 남았죠. 그런 만큼 그 기간 동안 좀 총력 대응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좀 불편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또 우리 또 농사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강력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고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 방역 체계를 제대로 한번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공의료 체계도 확실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격리된 이렇게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치료했던 또 환자들이 거쳐갔던 그런 또 병원들을 피해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들을 제대로 이렇게 조금 지원하고 복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정의당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야 간의 4+4 회담에서 그런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책의 완전을 기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충 사항들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국회에서 야간에 합의를 통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중앙정부에 또 촉구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 자체적으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메르스가 초창기 막 했을 때 이 대표님께서는 모성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가장 먼저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메르스 대책만큼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먼저 관심 가지고 이슈화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거꾸로 착오했던 그런 경우다 이렇게 봐서 그런 면에서 역시 야당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느끼는 점은
역시 체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중앙이 지방과 마치 조금은 하급으로 여기던 시각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매우 능동적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모든 사태들을 대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특히 보건, 건강, 안전의 문제는 상식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 식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도의 경우도 상황실의 실장을 전격적으로 다른 보직에 있는 친구가 보건소장을 10년 했고 또 의사 출신을 바로 발령을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중앙과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더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문성이 매우 소중하다 이런 말씀드렸고,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아까 건의 중에 길게 보고 이제 대응해야 된다. 쉽게는 아까 그 격리병동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역 자치단체별로 하나쯤은 있어줘야 된다. 앞으로 무슨 사태가 생겨날지 모른다. 또 하나는 기왕 설치된 기관이라면 기능을 하게 정도는 끝까지 책임져줘야 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확진 환자도 중앙에서 하다가 늦어지니까 지방에 줬습니다. 그건 줬으면 거기에 따른 장비나 예산 운영비를 함께 주는 것이 맞다. 또 아까 전북대학교 인수 공통 전형 연구소 같은 경우도 건물 짓고 그 다음엔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처 방식으로는 체계적인 국가 전체의 질병관리는 매우 어렵다. 이런 몇 가지 점들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새정년 차원에서도 적극 챙겨서 정부가 꼭 그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 고열에 방문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서 박수 한번 힘차게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뭐 생필품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열심히 먹겠습니다. 순순히 워낙 잘했으니까 제가 수사에 동안 무난히 계속 이제 뭐 이틀 남았으니까 많이 잘 견뎌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뭐 격리, 또 출입 제한 이런 조치에 잘 이렇게 좀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몸살이 못하셔도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도 이양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태라 크게 그때 시장은 뭐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어디라든지 뭐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급했는데 급해는 많습니다. 저희들 저 공무원들도 저 많이 또 일손 돕기를 했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전북 경찰청에서도 오셔갖고 오시고 또 농협에서도 많이 도와줘갖고 이제 어디는 좀 이제 벗어났는데 다른 일감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분자가 지금 오늘 좀 한번 대표님께서 복분자 밭에 가셔갖고 조금 거들어줘 주시면 오늘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뭐 유선도 없기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요즘 또 이렇게 보니까 판매도 많이 또 줄어가지고 그것도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맞습니다. 어제 뭐 강동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판매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또 그런 이렇게 우리 소독작물 판매가 위축되지 않게끔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땀이 들어오는 이거 지금 갖다 대는 거 까만 갖다 대. 이런 데는 좋네. 진짜 누구를 좋아하냐?